놀랄 만한 소식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았지만 결과가 기대만큼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계획은 많은데 어디부터 손대야 할지 막막했다면 이번 영상에 집중해 주세요. 을사년 6월 조용히 숨어 있던 가능성을 끌어올려 줄 결정적 기회가 곧 찾아오지만 이것만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길일과 흉일, 행운 숫자와 색상과 더불어 놓치면 부담으로 바뀌는 주의 포인트까지 콕 집어드립니다. 지금 영상에는 777시 주파수가 은은하게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집중하지 못해도 틀어두기만 해도 재물운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최소 2번은 돌려보시고 중요한 날짜와 색깔은 꼭 메모해 두시면 잠재의식에도 깊이 각인됩니다. 또 여러분의 소원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올해 꼭 이루고 싶은 한 가지를 적어두면 서로의 에너지가 모여 실현 확률이 한층 높아집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지인에게 공유해 더 큰 긍정 흐름을 만들어 보세요. 왼쪽 아래 태그된 제품도 일상에서 재물의 물꼬를 트는데 유용하니 필요하신 분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양띠 6월 이것 조심해라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이번 을사년 6월의 기운은 양띠에게 조용히 숨어있던 가능성을 끌어올리는 물결처럼 찾아옵니다. 잠자던 씨앗이 빛을 만들어내듯이 서서히 그리고 분명하게 운명의 톱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특히 지난 봄부터 느껴온 정체감이 있었다면 이번 달 안에서 돌파구를 발견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모든 양띠가 같은 열매를 따는 것은 아닙니다. 핀트가 살짝 어긋나면 혜택 대신 부담을 떠안게 될 수도 있기에 흐름을 읽고 미리 대비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이번 달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숨은 인연이 재등장한다. 뜻밖의 재물문이 열린다. 그리고 내면의 자신감이 회복된다는 3가지입니다. 그러나 현실의 과정은 늘 스스로 행동할 때에만 열리니 주변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작은 힌트라도 놓치지 않는 관찰력을 갖추면 좋겠습니다. 특히 친한 사람과의 대화에서 결정적인 계기가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무심코 넘길 말 한마디도 메모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이 흐름을 잘 잡으면 가계 재정에 여유가 생기거나 새로운 직위가 생겨 명예와 금전이 동시에 올라갈 수 있는 달이 될 것입니다. 먼저 한 달 종합 운세 흐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올해 전체로 보면 양띠와 을사년의 관계는 나무 위에 서풍이 불어잎을 흔드는 형상입니다. 즉 살짝 불안정하지만 잘만 하면 시원한 그늘과 과일을 얻을 수 있는 복합적인 상황이지요. 6월은 그 가운데에서도 태양이 가장 빠르게 높아지는 시기라 양띠의 따뜻한 성향이 두드러집니다. 평소 온화해서 의사표현을 미루던 분도 이번 달에는 묵혀둔 감정을 드러내야 할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지나친 겸손은 독이 되니 필요한 자리에서는 명확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사회생활에서 중간 관리자 위치에 있는 분이라면 후배들을 위해 불편한 말을 해주어야 조직이 안정됩니다. 금전운과 재물운으로 시선을 돌려봅니다. 을사년의 땅 기운이 금생수로 이어지면서 양띠에게는 뜻밖의 지출과 수입이 동시에 늘어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됩니다. 상반기까지 이어진 금리 변동으로 투자 결정을 미뤄왔다면 6월 중순 이후에 기회가 열릴 가능성이 큽니다. 11일 전후로 부동산 계약이나 대출 상담이 잡혀 있다면 가능하면 17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하는 편이 안정적입니다. 장기 투자보다는 3달에서 5달 정도의 단기 수익 모델이 빛을 볼 전망이니 분산 투자를 통해 리스크를 낮추십시오. 이번 달은 현금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입니다. 내 통장에 들어오는 돈의 날짜와 나가는 돈의 날짜를 달력에 적어두고 일주일 단위로 합산하면 구멍이 어디서 발생하는지 선명하게 보입니다. 특히 67년생 정미생은 자녀 지원이나 각종 모임 회비로 예상치 못한 지출이 발생하기 쉬우니 월 초에 지출 상한선을 미리 설정해 두면 심리적 안정이 생깁니다. 젊은 세대의 경우 중고 거래 플랫폼을 통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판매해 재원 마련을 시도하는 것도 좋습니다. 목표치의 절반만 회수해도 마음이 가벼워지고 새로운 투자 정보를 들을 때 결정을 빨리 내릴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또한 회사원이라면 26일 전후 연장 근무 요청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를 수락할 경우 다음 달 성과급 산정에서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단 건강이 이미 소진된 상태라면 금전보다 회복이 우선임을 잊지 마십시오. 재물운의 흐름을 촉진하려면 현관 정리도 필수입니다. 현관은 기가 처음 들고 나가는 자리인데 신발이 제멋대로 흩어져 있거나 우산이 방치돼 있으면 재물이 방향을 잃습니다. 이번 달에는 토요일 아침에 신발을 반듯하게 정렬하고 현관문 안쪽 손잡이에 작은 종을 달아 보십시오. 종소리는 금기운을 활성화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 작은 변화가 의외로 계약서에 붙은 도장을 한 칸 더 유리하게 이끌어 줄 수 있습니다. 건강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양띠는 원래 폐와 비장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강점을 가진 띠입니다. 그러나 올 6월에는 화열이 강해지면서 상열감을 동반한 피로가 쌓이기 쉽습니다. 특히 40대에서 80대까지 연령대는 체온 조절이 어려워져서 수면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잠이 들기 전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가 체열을 낮추고 얕은 호흡 대신 복식 호흡을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혈압 관리가 필요한 분들은 아침 공복에 대추차를 미지근하게 한 잔 마셔 보십시오. 대추의 달콤함이 비장을 보하고 시신경 피로를 줄여줍니다. 허리 디스크 이력이 있는 분들은 엎드려 누워 허리를 살짝 들어 올리는 코브라 자세를 하루 5번씩 반복하면 요부 근육이 강화됩니다. 날씨가 궂은 날에는 관절이 경직되기 쉬우니 목욕 후 올리브 오일로 무릎과 어깨를 가볍게 문질러 주면 혈류가 개선됩니다. 식습관 측면에서 이번 달 양띠는 흑미, 현미, 강낭콩 등 어두운 빛깔의 곡물이 맞춤 처방 역할을 합니다. 이 곡물들은 신장 기능을 부드럽게 돕고 불필요한 수분을 배출해 부종을 감소시켜 줍니다. 반면 매운 음식과 과도한 튀김류는 일시적으로 기분을 올려주지만 다음날 피로감을 배가시키니 주당 한 번으로 제한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0대 이상 어르신들은 새벽에 화장실을 자주 가더라도 급하게 일어나지 말고 두 손으로 무릎을 눌러 혈액순환을 깨운 뒤 천천히 일어나야 낙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달 양띠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띠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을사년의 기운 속에서 양띠와 가장 조화를 이루는 것은 돼지띠입니다. 양, 돼지 두 띠 모두 따뜻하고 포용적인 속성을 공유하지만 을사년 화기운이 이들을 감싸면서 서로의 장점을 증폭시켜 줍니다. 따라서 계약, 동업, 소개팅 어떤 형태이든 돼지띠와 손을 잡으면 흐름이 매끄럽게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돼지띠 동료가 없더라도 돼지 모양 장식이나 핸드폰 케이스를 주변에 두면 같은 공동 파동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반대로 원숭이띠와의 만남에서는 작은 오해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원숭이띠의 재빠른 판단과 양띠의 신중함이 충돌의 대화가 삐걱거릴 수 있으니 일정과 목표를 미리 문서화해 공유하면 잡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79년생 김희생은
직장 내에서 원숭이띠, 상사와의 의사소통이 겹치면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메신저나 메일로 내용을 명확히 남겨두면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 개띠와는 이번 달에 의외로 단단한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띠의 솔직함과 양띠의 배려심이 균형을 이루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때문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정 상담이나 비밀스러운 이야기의 공유가 예상치 못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양띠가 가지고 있으면 재물운이 떨어지는 물건 3가지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오래된 빈 지갑입니다. 양띠에게 지갑은 흙 속 보석을 보호하는 보금자리와 같은데 지갑이 낡고 찢어져 있으면 재물이 빠져나가는 형태를 상징합니다. 둘째 반이 하나 끊어진 열쇠고리입니다. 열쇠의 상징은 금속 오행이지만 절단된 모양이 을사년 화기운과 부딪혀 금생수 흐름을 막습니다. 셋째, 오래 쓰지 않는 휴대폰입니다. 디지털 기기는 신속한 소통을 뜻하지만 전원이 꺼진 채 서랍에만 묶여 있으면 막힌 통로를 의미하여 정보운과 금전운을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이 3가지 물건을 이번 주 안으로 정리하면 빈자리를 새 기운이 채워 넣어줄 것입니다. 이제 양띠가 피해야 할 흉의를 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6월 9일은 돌발사고, 운이 몰리는 날입니다. 당일에는 차량 이동을 최소화하고 회식 자리를 일찍 마무리하면 좋습니다. 이어지는 21일 개축일은 서류 분실과 전산 오류가 우려되니 대출 계약 카드 결제 등 중요한 거래를 잡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30일 병인일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금전 대여를 삼가야 하는 날입니다. 윗사람에게 잠깐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완곡하게 미루면 훗날 고마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꼭 알아두어야 할 길일도 있습니다. 6일 무오일 오전 11시에서 오후 1시 사이에는 집 안의 가구 위치를 바꾸면 정체되었던 운이 빠르게 순환합니다. 17일 갑진일 오후 7시 이후에는 새로운 목표를 적어두면 실현 확률이 높아집니다. 25일 이민일은 금전과 인연이 동시에 열리는 날이니 온라인 결제보다는 현장 결제를 택해 보십시오. 자판기 커피를 고를 때도 평소와 다른 버튼을 눌러보세요. 예상치 못한 정보나 행운이 함께 따라붙을 수 있습니다. 행운을 끌어올려 줄 숫자와 색깔도 챙겨보겠습니다. 이달 양띠에게 가장 강하게 작용하는 숫자는 39, 그리고 12입니다. 3은 잠재력의 싹을 틔우는 숫자이고 9는 과거 공로에 대한 보상을 부르는 숫자이며 12는 순환 완성을 상징합니다. 전화번호나 비밀번호를 설정할 때 이 조합을 활용하면 긍정적 자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색깔로는 서리가 스친 듯 연한 회색이 기본 토대를 안정시켜주고 진달래 빛 분홍이 새로운 인맥을 끌어오며 버건디 계열 진붉은 빛이 재물운을 불러옵니다. 의류로 전신을 장식하기 어렵다면 손수건, 액세서리, 네일 포인트 정도로만 가볍게 활용해도 충분합니다. 또 차를 운전하는 분이라면 백미러 아래에 회색과 분홍이 섞인 작은 키링을 달아보세요. 일상에서 시선이 자주 스치는 곳에 행운색을 배치하면 잠재의식이 긍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기회가 왔을 때 재빨리 잡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직장 운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을사년의 화기는 빠른 판단과 결단을 요구하는데 양띠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이를 감싸주면 시너지가 배가 됩니다. 회사에 재직 중인 67년 정미생은 후배의 아이디어를 중간 관리자에게 연결해주는 연결자 역할을 하면 승진 점수가 올라갑니다. 회의 시간에 조용히 메모하던 사항을 회의록에 정성껏 옮겨 적는 것만으로도
상사의 신뢰를 얻을 수 있으니 사소한 태도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이달에 꾸기 쉬운 꿈 해몽도 간단히 짚어 드리겠습니다. 푸른 들판에서 양이 편안히 풀을 뜯는 꿈을 꾸면 심리적 휴식을 맞으면서 동시에 소규모 이익이 들어올 징조입니다. 반대로 높은 절벽 가장자리에서 양을 찾아 헤매는 꿈은 기한이 촉박한 서류, 업무나 시험 준비를 의미하니 우선순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이 노을빛에 물든 강을 건너는 꿈은 중요한 인간관계가 새로운 국면을 맞는 신호입니다. 이 꿈을 꾸고 난 다음 날에는 핸드폰 연락처를 정리하고 오래된 친구에게 안부를 전해 보십시오. 관계의 강을 건너며 새로운 기회가 다가올 것입니다. 색깔 팁을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버건디와 분홍 사이에 위치한 말린 장미빛은 연애 운을 동시에 끌어올립니다. 싱글이라면 휴대폰 배경화면을 말린 장미빛으로 설정해 보십시오.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뇌가 신선한 자극을 받아 새로운 인간관계를 향해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만약 이미 연인이 있다면 둘이 함께 찍은 사진을 회색 배경에 말린 장미빛 테두리로 꾸미면 불필요한 오해가 줄어들고 의사소통이 원활해집니다. 방위 풍수 팁도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남동쪽 창문 근처에 투명한 유리컵을 두고 깨끗한 물을 채워 보십시오. 물이 태양빛을 받아 반짝이는 순간 금전 운과 사람 운이 동시에 밝아집니다. 단 물은 사흘에 한 번씩 갈아주어야 썩은 기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 남향 베란다가 있다면 분홍빛 난을 놓아보세요. 토에서 나온 화색 꽃이 금기운으로 이어져 의도치 않은 재물 선물이 들어오는 통로가 열린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분이 기다리는 연도별 양띠 로또 운세를 살펴보겠습니다. 55년 을미생은 올해 복권운이 잔잔하게 상승하다가 6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첫째 주는 관망, 둘째 주 월요일 아침에 소액을 구매하면 5장 이하에서도 고른 숫자가 보일 수 있습니다. 이때 3과 9가 모두 포함된 번호 조합이 반복해서 눈에 들어온다면 과감히 선택해 보십시오. 67년 정미생은 커피를 사려던 손길이 복권으로 이어지는 우연한 계기가 길합니다. 13일 오후 4시 이전의 작은 편의점을 이용해 보십시오. 커피 쿠폰에 3번이 찍혀 있거나 거스름 돈이 9,000원대로 떨어진다면 그 자리에서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 좋습니다. 79년 김미생은 평소 가지 않던 동네를 산책하다가 발견한 가판대에서 나오는 수가 좋습니다. 특히 22일에서 25일 사이 김미생이 위치한 지역에 비가 살짝 내리면 더 강해집니다. 빗소리가 잦아들 무렵 천천히 숨을 고르고 12번을 포함한 조합을 선택해 보십시오. 적중률이 평소보다 높아집니다. 이제 이번 달 양띠 운세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직 댓글로 이번 달 꼭 이루고 싶은 소망을 남기지 않으셨다면 지금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선명해질수록 운의 방향도 또렷해지는 법이지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면 힘이 됩니다. 댓글에 남겨주신 모든 소망이 현실에서 아름답게 꽃피길 저도 마음 깊이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